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올해 74살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혹시 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처음에는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 제 인생에 닥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양원에 갔더니 지옥 같았다. 이 말 그냥 자극적인 소리로만 들리시나요? 저는 그 지옥을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제 사연을 털어놓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8년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46회를 함께 산 동반자를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 강북구에 있는 제 집에서 아들, 며느리와 가까이 살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요. 사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며느리도 저한테 참 잘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점점 예민하게 굴었고 아들은 중간에서 늘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정숙이가 혼자서 고생할 텐데 아들 며느리 말만 믿지 말고 꼭 본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야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사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이 만기됐는데 저희가 대신 받아서 관리해 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1,000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이었는데 저는 순진하게도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함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아들 부부가 편히 살라고 제 집까지 정리했습니다. 강북구에 있던 30평 아파트를 팔아서 아들한테 전세금을 보태주고 저는 손주들 가까이 보려고 아들네 집 근처인 노원구로 이사했어요. 작은 투룸 월세 집이었지만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올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바쁘다, 피곤하다 하면서도 제가 집에 조금만 오래 머물면 짜증을 냈습니다. 손주도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 되니까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부끄럽다는 눈치를 슬쩍 줬습니다. 그러던 2023년 봄이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시설도 정말 좋고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싸늘해졌고 아들은 늘 그 뒤에 숨어서 엄마, 당분간만 계시다 오셔라며 애써 중재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24시간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서는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2023년 6월에 짐을 싸들고 고양시에 있는 해피실버 케어라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은 것 같고 시설도 깔끔했어요. 원장이라는 50대 남자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박정숙 어머니, 여기서는 정말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4인실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아침에 체조도 시키고 식사도 때 맞춰 나오고 해서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처음 일주일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지나자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군요. 아침 식사가 점점 늦어지고 밥도 차갑고 반찬도 전날 남은 거 데워서 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고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멸치 몇 마리랑 김치만 덩그러니 놓고서는 영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야간 근무자들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핸드폰을 보고 심지어 환자들끼리 싸움이 나도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맞은편 침대에 계신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간호사라는 젊은 여자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한참 뒤에야 왔어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여기 있다간 정말 방치돼서 죽겠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아들한테 용돈 좀 보내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연금으로 요양원비 다 내고 용돈도 따로 드리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연금이 매달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요양원비가 8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40만 원은 제가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같은 방에 있던 이영자라는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자 할머니, 여기 요양원비가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연금 카드 어디 있니?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차가워지면서 어머니, 지금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으셨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같은 방에 있던 영자 할머니 아들이 변호사였어요. 어느 날 그 변호사가 이 요양원 문제 많습니다. 원장이 브로커들한테 환자 한 명 데려올 때마다 수수료를 줘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 며느리도?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 요양원 누가 소개해줬다고 했지? 라고 물어봤더니 제 친구 김씨 언니가 소개해줬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영자 할머니 아들 변호사가 상황을 듣더니 어머니 이거 완전히 당하신 거예요. 연금 횡령에 브로커 수수료까지 고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연금이 매달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데 이 계좌가 어머니 계좌 맞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계좌번호를 들어보니까 제 계좌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계좌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연금 120만 원이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비는 8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0만 원은 며느리가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영자 할머니 아들 변조사가 알아보니까 이 요양원을 소개한 며느리 친구가 실제로는 브로커였다는 거예요. 환자 한 명 소개할 때마다 5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 연금이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니?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있다가 엄마, 그게 며느리가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라고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리고 30년 가까이 며느리로 여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니. 다음 날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며느리야, 엄마 연금 왜 내 통장으로 받고 있니? 그리고 요양원 소개해준 친구가 브로커라면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머니, 거기서 이상한 소리 들으셨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자 할머니 아들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양원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요양원 원장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어머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 아들 변호사가 이런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에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 며느리와는 연락이 끊겼고 요양원에서는 저를 눈치 주고 식사도 더 엉망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영자 할머니와 그 아들 변호사 그리고 요양원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결국 2023년 10월 저는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위약금은 안 내도 됐고 제 연금도 다시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받은 브로커 수수료와 가로챈 연금까지 총 21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나온 지 2달쯤 지났을 때 영자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 언니 큰일 났어요. 우리가 있던 그 요양원이 문 닫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신고한 게 계기가 되어서 구청에서 본격적인 감사를 했는데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드러났더라고요. 환자 학대, 횡령, 무자격자 고용까지. 결국 운영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그 요양원 원장과 며느리 친구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저희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여서 돈을 빼돌렸던 거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아, 며느리가 그 브로커가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있다가 엄마, 사실 며느리가 그 언니한테 돈 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제 연금 가로채는 것도 알고 있었고 브로커 수수료 받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는 고양시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그래도 제 연금 12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물론 외롭기도 하지만 제 의지대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는 아직도 연락이 거의 없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미안해요 라고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와서 사과해야지라고 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은 정말 소박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고 아무도 제 돈을 가져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가끔 영자 할머니나 요양원에서 만났던 다른 할머니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지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양원을 선택하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첫째, 국가에서 인정한 장기요양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정식 인정받은 요양원 목록을 볼 수 있어요. 둘째, 요양원 운영 내역과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비용 처리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가족에게 맡겨두면 안 됩니다. 셋째, 시설과 인력을 직접 확인하세요. 간병인이 몇 명인지, 간호사는 있는지, 야간에는 누가 돌봐주는지 다 확인해 보세요. 넷째,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누군가 좋은 요양원 소개해 줄게라고 하면서 접근하면 의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만 제대로 신청해도 요양원 비용의 80% 가까이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동네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놀이교실도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은 모두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이라는 할머니랑 함께 부산 여행도 다녀왔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가족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요양원 경험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저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